자, 안녕하세요. 네네. 자, 우리가 오늘 거기 정부 지출 파트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정부 지출 파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5페이지 한번 펼쳐주세요. 네. 전체적인 큰 그림 한번 다시 정리합시다. 자, 이쪽으로 오시면. 자, 우리가 재정학 공부하는 거예요. 재정학. 자, 주체가 누구라고요? 정부예요, 정부. 정부의 어떤 경제활동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정부가 원래 시장에 개입하면 안 되죠. 그냥 알아서 그냥 가만히 그냥 구석에서 이렇게 찌그러져 있어야 되는데 시장이 작동을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시장이 삐그덕삐그덕 거리는 거예요. 수요 공급의 원리가 잘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이게 시장이 삐그덕거리는 것을 우리가 시장이 실패한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시장이 실패 이렇게 했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시장 실패가 뭐가 기억나세요? 뭐가 기억나요? 공공재. 그 시장 실패죠. 공공재.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양의 외부성을 갖고 있지만 사람들이 뭐야 공공재 특성상 돈 안 내면 이득이니까 무임승차하려는 유인이 있고 비경합성이 있어서 이게 꼭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공급이 안 됩니다. 근데 외부성 본의 아니게 딴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쳤는데 환경오염 같은 경우 그걸 이제 내부화시키지 못해서 문제가 발생하죠. 그래서 외부성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환경오염 생각하셔서 PMC와 SMC가 이렇게 괴리가 발생하고요. 그랬을 때 이 수요 곡선 이렇게 하면 그때 텍스를 얼마나 부과해야 됩니까? 하면 요게 텍스의 크기고요. 자, 외부성을 내부화시켰을 때 발생하는 뭐라고 할까? 후생 증가는 얼마입니까? 하면은 여기 파란 색깔이 후생 증가의 크기고요.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계산 문제까지. 그 다음 이제 또 하나 더 보시는 게 뭐냐면 이제 소득 분배와 관련된 아니면 비대칭 정보는 쉬운 거니까 소득의 불평등 요걸 봤습니다. 자, 소득 불평등과 관련해 가지고 어떤 철학적인 사상의 이론이라고 할까요? 그걸 한번 보시면 뭐가 있었어요? 기억나는 거? 공리주의, 평등주의, 롤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리주의 하면 누가 생각나요? 공리주의 하면 공자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당연히. 뭐 있죠? 벤담 아니면 에즈워드가 생각나야 됩니다. 우리는 에즈워드가 위기에 빠져서 도와준 사람이 러너 이렇게. 에즈워드는 되게 과격했어요. 사회후생을 극대화하는 선택을 할 때 완전 균등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완전 균등. 근데 이게 성립하려면 모든 사람들의 효용함수가 똑같아야 되고 한계 효용이 체감해야 된다는 전제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거를 비판하게 되니까 러너가 야, 한계 효용이 체감한다는 거는 당연한 거고 모든 사람이 효용함수가 똑같다라는 거 그건 아닐지라도 확률로 같을 확률이다라고 하면은 그냥 성립해 이렇게 얘기해서 도와줬습니다. 그리고 평등주의가 있고 그리고 롤즈가 있어요. 이렇게. 아무튼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기 위한 재분배 정책 이걸 봤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 중에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아니면 누진세 제도를 실시하는데 그거보다는 부의소득세 요거를 봤습니다. 부의소득세가 마이너스 네거티브 인컴 텍스였습니다. 그래서 일정 소득 수준 미만인 사람한테는 보조금을 주는 건데요. 문제는 뭐예요? 일할 의욕이 떨어져. 대체효과, 소득효과 다 근로의욕을 떨어뜨린다. 그게 문제야.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없을까 해서 보완책이 생겼는데 그게 바로 근로장려세제 EITC가 되는 거죠. 그래서 EITC는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보조금이 이게 이제 근로소득이 있어야지 보조금이 시작됩니다. 보조금이. 부의소득세는 그냥 보조해 주는 거 그냥 얼마 이렇게. 오히려 아니면 마이너스 이렇게 얼마 주다가 먹고 살만해질 때까지 이렇게 점차 감소시키는데 얘는 구간을 이렇게 세 개 사다리꼴 모양으로 구간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라고요? 소득효과는 다 마이너스야. 소득효과는. 근데 대체효과가 차이가 있는데 이렇게 점증 구간에서는 그러니까 소득효과는 다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근데 점증 구간에서는 플러스 얘는 아예 없고 얘는 대체효과 마이너스.
뭐의 마이너스라고요? 근로의욕, 노동 공급에 대한. 아셨죠? 그래서 시험 문제는 점증 구간일 때 노동 공급을 증가시키는가 떨어뜨리는가 그거를 대체효과, 소득효과 나눠서 많이 물어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보면 이거는 불평등한 소득을 해결하는 거고요. 그 다음 이제 우리가 하나 더 보면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봤었죠. 그래서 이제 공식 암기처럼 뭐 있었죠? 불평등을 지닌 애킨슨 요걸 보시면 되겠고요. 불평등을 지닌 애킨슨. 자, 여기는 뭐뭐 있다고요? 지니 계수가 있고요. 애킨슨 지수가 있습니다. 클수록 불평등해진다. 그렇죠. 그래서 불평등 여기 나와 있죠. 또 하나의 공식이 뭐 있나요? 달튼 균등하게 10분간 파나 써시오. 이렇게 10분간 썰어야 돼요. 5분간 썰면 안 돼요. 괜히 말했나? 헷갈리기나? 파 썰어 이렇게. 자꾸 저 괜히 헷갈리면 안 돼요 하면 진짜 헷갈려져서 아예 그냥 얘기를 안 해야 되는데 죄송해요. 아무튼 10분간 파를 써는 거예요. 그렇죠. 5분이면 너무 짧지. 5분 동안 뭘 하겠어요. 또 얘기했네. 얘기를 하지 말걸. 자꾸 죄송해요. 아무튼 이거 공식 이거 클수록 불평등한가 작을수록 불평등한가 그거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제 요건 이제 소득의 불평등을 하는 거. 그 다음 이제 노후를 대비해서 잘 해야 되는데 성인이라고 맡겼더니 자기 노후 대비를 안 하는 거예요. 물론 하고 싶어도 뭐 돈이 없으니까 안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연금 이거를 마련하는 거죠. 일명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이제 적립 방식이 있고 부과 방식이 있는데 적립 방식은 기금이 고갈될 염려는 사실 없는 거예요. 근데 보통 부과 방식 세대 간 재분배인 그걸 뭐라고요? 오지 모형, 중첩 세대 모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령화 저출산 그런 상황에 봉착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정치인들이 이렇게 또 쬐끔 내면서 많이 받아가게 이렇게 다 했어요. 표를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눈 가리고 아웅이지 뭐. 그럼 자기 때는 뭐 책임 안 진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뭐 다 그렇죠. 그냥 뭐 뒷사람이 알아서 후배 나중에 먼 미래에 등장하게 될 후배 정치인이 알아서 덤탱이를 쓰세요. 뭐 이렇게 그냥 떠넘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렇죠. 무책임한 거죠. 그래서 이 국민연금과 관련해 가지고는 그 두 가지 방식을 중심으로 그리고 대체 효과는 어떻게 돼요? 연금에 가입했으니까 저축할 의욕이 쿵 해서 대체 효과는 마이너스고 나머지 기타 은퇴 상속 이상한 효과들은 저축을 증가시킨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걸 중심으로 잘 보시면 돼요. 자, 아무튼 지금 잠깐 인트로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시장 실패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나날이 정부의 역할과 정부의 할 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커져요. 그래서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세계적으로 정부의 비중과 역할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우리 이번 토픽의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챕터 9에 보시면 정부 지출 분석 이렇게 돼 있네요. 정부 지출 분석. 네, 한번 보시죠. 자, 우선 첫 번째 보시면 당구장 표시 볼까요? 아니, 정부가 꼭 개입을 해야 됩니까? 이 당위성에 대한 얘기는요. 우리가 비용 편익 분석하고 똑같아요. 정부가 개입을 했는데 얻게 되는 편익하고 비용을 따져봤을 때 코스트 희생보다 편익이 크면 개입하는 게 타당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베네핏이 코스트보다 클 때 정부 개입의 타당성이 존재합니다. 이건 당연한 거고요. 근데 정부 지출이 정당화될 수 있는 주요 근거는 뭐가 있습니까? 지금 얘기했는데 시장 실패 요인, 사실 소득 재분배도 이 공평성 관련된 것도 시장 실패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앞에 나와 있는 이렇게 분리가 되면 시장 실패 보완에서 시장 실패는 효율성 측면에서 얘기하는 것이고 그다음 소득 재분배 공평성 측면에서 시장 실패 가치재 공급 이렇게 세 가지가 있네요. 자, 그래서 밑에 세 가지는 우리 전에 봤으니까 살짝 볼게요. 효율성 측면에서 공평성 측면에서 그럼 내용은 그냥 읽어보시면 되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그리고 정부 지출 비중이 자꾸 커지는 거는 주로 이제 공공재 외부성 같은 것보다 이 복지 관련된 거기 소득 재분배 보세요.
그래서 정부 지출 비중이 높아져 온 가장 큰 이유는 재분배 관련 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치제. 이 가치제는 주의하셔야 될 게 공공재가 아닙니다. 사용제예요. 사용제인데 정부가 봤을 때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생산 공급하는 재화예요. 그래서 자, 그 예 좀 보시고 3번 의료, 주택, 문화, 체육, 시설 이런 것들은 원래 이제 사용제 돈 내고 해야 되는데 이거 가난한 사람들은 잘 누리질 못할 수 있겠군 해가지고 정부가 제공하는 거고요. 4번에 소비자 주권하고 불가피하게 충돌할 수밖에 없네요. 온정적 간섭주의를 반영하고요. 5번에 사용제 성격 밑줄 치세요. 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는 다음 페이지 갈게요. 자, 정부 지출의 분석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출의 분석인데 어디 측면에서 얘기하냐면 요거요. 효율성 측면에서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공평성 측면에서 얘기하고요. 요 가치제는 별로 얘기할 건 없으니까 따로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효율성 측면 목차가 이렇게 있어요. 효율성 측면. 그러니까 이게 경제학도 그렇고요. 나중에 아마 세법학도 공부해 보시면 이 법학이나 경제학은 되게 이렇게 차곡차곡 논리적으로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큰 체계를 빨리 잘 잡으시는 게 되게 중요한 관건이에요. 그냥 이게 너무 나무를 보면 안 되고 먼저 큰 그림 그리신 다음에 프레임을 잡으시고 그 안에 걸 자꾸 채워 나가시는 거죠. 자, 밑에 한번 봅시다. 이 효율성 측면에서 분석할 때 우리가 한 두 가지 볼 수 있네요. 그 박스를 보시면 재화나 서비스를 구입하는데 지출하는 부분이 있고요. 정부도 공무원들한테 뭐 물품도 줘야 되고 책상, 컴퓨터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재화나 서비스를 구입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좀 가난한 사람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민간 부분에 대한 이전 지출. 이전이라는 건 밑줄 치시고 이따 보겠지만 대가를 받지 않는 거 아니에요. 일방적이라는 뜻입니다. 일방적. 그러니까 이전 지출이다라고 하면 원래 이제 세상에는 대가가 있어요. 그래서 재화나 서비스를 구입할 때도 뭐야? 정부가 그냥 야 이거 공무원들이 쓸 거니까 뺏는 게 아니죠. 뭔가 비용을 지불해요. 근데 이거는 가난한 사람 도와줄 때 그냥 도와주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일방적이고요. 대가 없이 네, 이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 이 도와주는 방법에 대해서 좀 볼 겁니다. 자, 186페이지 한번 보시면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지출 효과가 있는데 살짝 보세요. 이걸 시험 문제에 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볼게요. 자, 그림 보시면 밑에 생산 가능 곡선이에요. 생산 가능 곡선 기억나세요? 그래서 관심사가 되는 수평축이 정부 부분이 생산하는 공공재라고 할까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사용재 이렇게 할까요? 민간에 생산되는 재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있습니다. 뭐라고요? 생산 가능 곡선. 이 핑크 누가 가져온 거예요? 세법 선생님이? 아니요. 이진욱 쌤 혼자 이렇게 참 몰래 숨겨놓고 쓰는 펜이거든요. 이따 다른 색깔 하나 가져올게요. 그래서 아무튼 요건데 그래서 아까 제가 하나 해서 옆 강의실에서 썼는데 PPC예요. PPC. 이렇게 한 국가가 사용 가능한 노동과 자본을 다 이용해서 사용했을 때 최대한 생산 가능한 한 영역을 나타내는 곡선을 생산 가능 곡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그래서 정부가 개입을 해가지고요. 만약에 공공재 생산을 늘리려고 한다 합시다. 그럼 민간 부분은 어떻게?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정부가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사회를 안전을 위해서 골목길에다 경찰을 곳곳에 배치를 해요. 여기 뭐 귀금속, 금 이런 게 많다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 안전하고 좋은데 당연히 밑에 귀금속, 금속, 금은방 이런 데서는 자기가 알아서 불안하니까 안전장치, 뭐 시큐리티 관련 방범 이런 걸 돈 내고 했는데 경찰이 잔뜩 이렇게 있게 되면은 그런 거 할 필요 없잖아. 그러니까 민간 부분에 할 일이 없어진다니까요. 정부가 세무사 공부할 때 되게 이렇게 막 사람들이 이제 힘들어하고 비용이 비싸는 걸 알고 각 학원에 1타, 2타 뭐 한 몇 명 되는 선생들 데려다가 동영상을 찍어서 무료로 헐값에 그냥 헐값 합도 안 받고 그냥 풀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 학원 다 망하는 거지 뭐. 뭐 그냥 약간 정부가 너무 지나치게 개입하게 되면 민간 부분을 이렇게 시장을 흐트러뜨릴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정부가 이렇게 생산을 증가하면 민간 부분의 생산이 이렇게 줄어든다고요.
그래서 이게 줄어드는 거예요. 그게 구축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가 A고 여기가 B라고 하면 거기에 S 뭐 R, T, R, S 이렇게 했는데, 자 이게 포인트가 뭐냐면 정부의 역할이 증대되면 민간의 생산이라든가 비중이 위축돼요. 위축되는, 이걸 나중에 우리 볼 겁니다. 구축 효과라고 해요. 크라우딩 아웃 이펙트에서 구축 효과가 발생한다. 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구축할 때도 이 생산 가능 곡선 상에서 이동하게 되면은 뭐 괜찮죠. 효율적이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안쪽으로 이렇게 이동한다 합시다. 이렇게. 이게. 거기 보시면 T로 돼 있네요. T. 비효율적인 점이죠. 비효율적. 네, 그렇게 되는 경우가 또 많이 있네요. 그러니까 구축 효과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또 추가로 때로는 비효율성을 야기해요. 걔가 이게 나중에도 볼겠는데 정부는 경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뭐 공무원 되면 뭐 지자체 단체끼리 뭐 경쟁합니까? 그런 거 없고, 공기업 아이고 뭐 경쟁이 있어요? 없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철밥 그릇이고 하니까 다 들어가려고 노력하는데, 들어가면 또 편하죠. 어떻게 보면 나름 있다고는 하겠지만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뭐 더 열심히 하려는 뭐 이런 거 유인도 없어요. 그냥 괜히 시키는 일만 잘하지, 나서서 뭔가 전력화 아니면 수도 뭐 이런 거에 대한 개선점을 어떻게 하려고 했다가 그냥 가만히 있어. 괜히 가만히 있는 게 낫죠. 그러니까 좀 약간 복지부동하는, 그 능력이 있는 사람 뽑아놓고 능력 발휘할 여지를 안 주니까 그 낭비지 뭐. 자, 그래서 거기 한번 볼게요. 1번. 정부가 일정량의 재화나 서비스를 사용하게 되면 1번에 민간이 사용할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의 양은 그만큼 줄어들게 되는데, 이걸 구축 효과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그만큼 꼼짝없이 대가를 치르는 겁니다. 그래서 2번에 보시면 기회비용이라는 말 나와 있죠. Z가 거기 Z0에서 Z1만큼 증가하기 위해서 기회비용이 X제가 그만큼 감소하게 되는 거, 그게 바로 기회비용이고요. 그리고 밑에 예를 볼게요. but 그건 안 보셔도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찰 서비스를 더 많이 공급하면 방범 장치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줄어들게 돼서 생산 소비가 큰 폭으로 감소합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무조건 이렇게 민간과 대체 관계에 있는 게 아니라 정부가 거기 보시면 반면에 보안 관계 살짝 밑줄 치실까요? 정부가 새로운 산업을 육성을 한다 해봅시다. 그럼 사람들이 가기 싫어해서 그렇게 되는데, 뭐 인공지능 아니면 뭘 이렇게 하게 되면 4차 산업혁명의 선도자가 돼서 끌고 가면 그거 관련된 부수적인 또 민간 부분의 생산을 촉진시킬 수도 있죠. 근데 이제 민간에서 알아서 하고 있는 거를 정부가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이제 위축시키게 되는데,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가보시면 187페이지에 국립공원을 더 확장시켜요. 그럼 국립공원과 여가, 워라벨 뭐 이런 걸 추가하다 보니까 레크레이션 장비 같은 거의 생산이 증가하는 걸 알 수가 있네요. 그쵸?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번은 그냥 넘어가시고 효율성이 떨어지면 안쪽으로 이동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요거 볼게요. 요거 이전 지출이요. 자,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데 도와주는 방법이 거기 이전 지출은 일방적으로 밑줄 치세요. 일방적으로 대가 없이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도와주는 겁니다. 예, 소득으로 보조해 주는 거예요. 소득 보조. 약간 국민연금이 뭐 일방적이라 하긴 그렇지만 그래도 자, 도와주는 방식이 어떻게 했냐면 소득으로 보조해 줄 수 있고요. 이건 돈으로 주는 거예요. 현금으로 보조해 주는 방법. 자, 그리고요. 물건을 사서 줘요. 현물을 사서 줘요. 물건을 사서. 옷이라든가 이런 거 그냥, 아니면 우유 사서 주는 거고, 가격 보조입니다. 가격 보조. 가격 할인을 해주는 겁니다. 가격 할인. 자, 우리 똑같은 금액을 이렇게 보조해 준다고 할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게 제일 좋아요? 누가 어떤 이벤트에 당첨돼서 어떤 선물을 준대. 근데 첫 번째가 돈으로 주는 거랑, 그쵸? 물건 사서 주는 거랑, 미래경영 아카데미 2차
종합반 50% 할인권 이거 주는 거랑 어느 게 제일 좋아요? 돈이 최고라니까. 그냥 크리스마스 날이 다가오고 이러니까 선물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내가 원하지도 않는, 나는 막 가방을 원하는데 뭐 남자친구가 무슨 신발을 사줬어. 뭐야, 신발도 또 발 사이즈도 안 맞아. 막 바꾸러 가야 돼. 그리고 색깔도 마음에 안 들고. 이렇게 되면 그렇잖아요. 차라리 돈으로 주지. 그러니까 처음에 사귄 지 얼마 안 될 때는 그냥 이렇게 그냥 돈이 이렇게 선물이 나올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 소득 보조 돈이 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예산선이 어떻게 변하는가 한번 볼게요. 자, 소득 보조다라고 하면은요, 우선 이게 보조 대상이 되는 XJ예요. 만약 우유라고 할까요? 우유. YZ가 이렇게 있습니다. 책에는 뭐 따로따로 그림이 나와 있긴 한데 한꺼번에 그려보도록 하시죠. 자, 우리가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예산선이 어떻게 변합니까 하면, 예산선이 소득 증가하면 예산선이 이렇게 변해요. 평행하게 가요. 가격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이 YZ는 뭐라고 할까요? 우유고 술 이렇게 합시다. 술. 근데 반면에 가격 보조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은요, 원래 예산선이 이렇게 있는데 XZ가 있고 YZ가 있으면 가격 보조 같은 경우는 예산선이 이렇게 바뀌어요. 50% 가격을 할인해 주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조받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우유 가격을 할인해 줬거든요. 이렇게. 여러분들은 1차 시험에 합격한다니까 저절로 합격하시는데 2차 학원은 어디 다닐까 했는데, 이렇게 만약에 돈으로 주면 그냥 그 금액을, 장학금을, 그럼 그냥 미래 다녀도 되고 어제 경영 아카데미, 오늘 경영 아카데미, 딴 학원을 다녀도 되는데, 이렇게 50% 할인해 주면 내가 만약에 미래 경영 아카데미 아니면 우유 가격 50% 할인해 주는 쿠폰을 갖고 있는데, 그 쿠폰을 사용하지 않고 YG 술을 먹게 되면 어떻게 돼요? 보조 혜택이 하나도 없어요. 이해되시죠? 내가 스타벅스 관련된 쿠폰 9개 모아서 하나만 더 먹으면 한 잔 무료, 이 혜택을 받게 되는 것도 가격 할인 혜택이거든요. 10% 할인해 주는 거죠. 그런데 내가 그거를 뭐 커피빈에 가서 계속 먹게 되면 그럼 그 쿠폰은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YZ만 구입하는 사람은, 구입하면 XZ 가격 할인을 했습니다. 가격 할인에 대한 혜택이 어떻게 해요? 없어요. 빵이야, 빵. 없어. 이렇게요. 어떻게 해야지 혜택을 많이 본다? 여기요. 우유를 많이 사야 돼. 그러니까 이 안에 동그라미가 혜택의 크기인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유를 소비 많이 할수록 혜택이 커져요. 그래서 혜택은 언제 커집니까? 라고 하면 XJ인 우유 소비량이 클수록, 그렇죠. 10% 가격 할인인데 1,000원이면 100원 할인인데 만원이면 1,000원이고요. 100만원이면 10만원이니까 금액으로 따지면 훨씬 더 혜택이 커지네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정부가 가격 보조를 하게 되면 내가 보조 대상이 되는 우유를 많이 사야 혜택이 커지니까, 저는 연말이고 해서 우유는 싫은데 그래도 우유를 많이 먹어야 혜택이 커져서 약간 소비자의 선호를요, 우유를 많이 소비하게끔 이렇게 몰아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합니다. 혜택을 많이 보려면 우유를 많이 소비해야 되는 거죠. 정리할게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혜택이 증가되려면 소비량을 증가시켜요. 그래서 보조 대상이 되는 상품의 소비를, XJ 소비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소득 보조는 어떻게 돼요? 소득 보조는, 이거는 내가 술을 많이 먹든 이 안에 동그라미가 똑같아요. 혜택의 크기인데 똑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를 고르든, 술을 많이 먹든 우유를 더 많이 먹든 혜택이 동일하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나의 선택과 상관없이 우유를 많이 소비하던 조금 소비하던 혜택의 크기는 동일해요. 크기는 동일.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내가 소비를 촉진하도록 선호를 바꾸는 거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건데, 따라서 어떤 결과를 초래합니까 하면 나의 선호를 왜곡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걸 디스토션 이런 말 씁니다. 이렇게요. 얘는 선호를 왜곡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조 받는 사람 입장에서 어느 게 좋습니까 하면 소득 보조가 가격 보조보다 훨씬 더 좋다. 이걸 볼 겁니다. 이게 나중에 뒤에 조세 이런 거 할 때도 다시 또 계속 얘기할 거예요. 좀 이따 조금 말씀드릴게요. 자, 현물 보조는 물건을 사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유를 그냥 아예 그냥 사서 주는 거야. X제가 우유인데 Y제가 술인데 예산선이 이렇게 있으면 자, 하루에 월화수목금 5잔은 일주일에 먹어야 됩니다 해서 우유를 아예 사서요 그냥 주는 거야. 그러니까 옆으로 이렇게 5잔 이렇게 옆으로 가는 거야. 위로는 못 가. 위로는 술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아예 물건을 사서 그냥 주고 이 물건을 내가 마트에서 팔아가지고 재판매해서 돈으로 바꿔서 술을 먹을 수 없어요. 그렇게 바꾸면 뭐 까먹간다 할게요. 그러면 할 수 없이 이렇게 되는 거죠. 옆으로만 증가하는 거예요. 옆으로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요. 그럼 우선 첫 번째는 뭘 기억하셔야 됩니까 하면 얘네 둘을 한번 비교를 해 보셔야 돼요. 얘네 둘. 비교하시게 되면 어느 부분이 차이가 납니까 하면 소득보조는 예산선이 이렇게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삼각형 부분이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얘와 얘의 차이점은 이제 예산선 기울기가 얘는 변화가 없는데 얘는 변한다는 건 똑같고요. 얘랑 얘를 비교할 땐 그것도 가끔 물어보는데 삼각형 부분만큼이 차이가 나서 소득보조일 때는 이만큼을 선택할 수 있는데 이 영역이 현물보조일 때는 선택 영역에서 제외가 되네요. 여기다 써드릴게요. 소득보조와 달리 선택 영역이 날아가요. 축소돼요. 그러니까 나의 선택 영역이 날아가니까 이왕이면은 얘가 더 낫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걸 다시 또 볼 겁니다. 책 보면서 정리합시다. 살짝. 자, 우선 소득보조 효과 봅시다. 소득 효과만 있어요. 그래서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을 야기하지 않음 밑줄 치시고요.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이라는 건 이거야. 여기 보시면 나의 선택을 왜곡하는 거예요. 예산선 기울기가 바뀌면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을 야기합니다. 여기다 정리할게요. 네, 여기다 정리합시다. 예산선의 기울기가 바뀌어서 예산선의 기울기가 바뀌면 네, 그럼 대체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대체 효과가 존재하고요. 우리가 이제 기초 경제학에서 좀 말씀드렸어요. 대체 효과가 발생해서 선호의 왜곡을 초래하고요. 그게 바로 우리는 비효율성이 발생했다 이런 거예요. 비효율성을 야기 이렇게요. 근데 얘네들은 어떻게 돼? 얘네들은 예산선 기울기 안 바뀌죠. 물론 여기는 아예 확 너무 많이 바뀌는 건데 이건 이제 빼면 아무튼 얘는 예산선 기울기가 변화 없어요. 예산선의 기울기가 일정해요. 일정해서 선호의 어떤 왜곡도 없고요. 선호의 왜곡도 없고 대체 효과도 없습니다. 대체 효과도 없음. 소득만 증가하니까 소득 효과만 존재합니다. 이렇게. 아니 때로는 이 필기하는 게 좀 힘들고 그럴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땐 좀 바뀌었어요. 이 뭐 필기 노트나 이런 것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가만히 보니까 2차 시험 2차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1차는 다 붙으세요. 이제 뭐 이번에 안 되면 내년에 되고 그렇게 되는데 2차 보면 글씨를 쓰는 건데 이거 필기를 잘 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답안지도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많이 좀 써보셔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좀 팔 아파요. 진짜 더 아프시게 될 거예요. 2차 공부할 땐. 그러니까 아셨죠? 그런 의미에서 이게 또 체계적으로 그림과 내용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대체 효과 없고 소득 효과만 존재합니다. 소득 효과만 존재. 네, 이렇게 정리하시죠. 네, 이렇게요. 자, 증가할 때 거기 보시면 선택폭이 이렇게 있으니까 우리가 소득이 얼마나 증가했습니까? 라고 할 때는요. 두 가지를 가지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밑에 그림이 살짝 있는데요. 자, 이거 이해되시나 한번 보세요. 이쪽에서 할게요. 자, 내가 소득이 만약에 1,000원 이렇게 있었습니다. 1,000원. 근데 X제 가격이 얼마입니까? 했더니 200원이고요. Y제 가격이 만약에 100원 이렇게 있었다 합시다. 100원 이렇게 있었어요.
이렇게. 그러면 내가 x제만 사면 몇 개를 살 수 있습니까? 한번 해볼까요? 이게 x제고요. 이게 y제입니다. x제만 사면은 x제 가격이 200원이니까 5개를 살 수 있고요. y제만 사면 y제는 10개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산선이 이렇게 되겠죠. 네, 이해되시죠? 근데 이 극단적인 어떤 x제만 사거나 y제만 사는 경우는 좀 너무 극단적이니까 그냥 골고루 사는 걸 할게요. 어떻게 x제 몇 개 산다 할까요? 앞에 분. 이거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강의예요. 몇 개? 몇 개요? 미소만 짓지 마시고 아무거나 5보다 크면 안 되지. 6개요 이러면은 동영상 듣는 사람들이 뭐야 지금 6개면 1200원 필요하잖아. 그렇죠? 몇 개 할까요? 네? 3개요? 3개 알았어요. 3개면 600원 썼죠? 그럼 y제는 4개 살 수 있네요. 네, 3개, 4개 이렇게요. 이렇게요. 앞에 계셔서 하는 거예요. 제가 졸거나 막 해서 깨우려고 한 건 절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여기 보세요. 소득이 2,000원으로 증가했다 합시다. 2,000원으로 증가했어요. 그럼 예산선이 이렇게 해서 쭉 증가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x제만 사면 x제 10개 살 수 있고요. y제만 사면 y제 20개를 살 수 있게 된다고요. 이해되시죠? 이게? 만약에 그럼 이게 보조 크기를요 우리가 상품 개수로 나타낸다라고 하면 첫 번째 잘 보세요. x제를 만약에 2,000원 박혔어요. 예산선 써볼까요? 써도 되는데 소득 M은 200원짜리 하는 x제를 몇 개 사고 py 100원짜리 하는 y제를 몇 개 사니 요건데 이게 2,000원 이렇게 되면은 자 y제를 만약에 4개 샀다 해볼게요. 4개. 그러니까 x제는 몇 개 더 살 수 있나요? 이게 2,000원 이렇게 돼버리면 4개 사서 400원 썼네. 그럼 1,600원 남았으니까 y제는 28에 16 8개를 살 수 있게 되겠네요. 그래서 y제가 8개니까 점점점점점 이렇게 8개를 살 수 있게 돼요. 그럼 이게 우리가 개수로 표현할 때 옆으로 측정할 수도 있고 수직으로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저 뒤에 조세 파트에서 다시 할 거예요. 자 만약에 이걸 고정시켰어요. y제를 4개로 고정시켰을 때 옛날엔 내가 여기 A점을 선택할 수 있었는데 만약에 옆으로 보면 소득이 1,000원 증가했어. 이건 1원짜리가 1,000개가 더 증가한 건데 그걸 만약에 상품 개수로 표현하면 x제가 몇 개 더 살 수 있게 됐습니까? 하면은 x제가 5개 더 살 수 있게 됐네요. 이렇게요. 자 x제 개당 얼마라고요? 200원. 그러니까 200 곱하기 추가적인 x제 5개 하면 2개 곱하면 어떻게 돼? 200원짜리 하는 x제를 5개 더 사니까 1,000원 증가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해가 있죠? 자 그럼 이거 수직거리로도 할 수 있겠네. 여기서 이렇게요. 자 x제는 3개 그냥 사고 있다 합시다. 그러면 200원짜리 3개 샀으니까 600원을 쓰고 있고요. 그렇죠? 그러면 600원 쓰면 1,400원 남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100원짜리 하는 y제 몇 개 살 수 있겠어요? 14개. 맞죠? 맞나요? 맞나요? 이렇게. 여기가 14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가 우리 C라고 합시다. C. 자 여기서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자 만약에 예산선이 하향에서 파랑으로 변했어요. 그랬을 때 소득이 얼마나 증가했습니까를 상품 개수로 표현하면 자 여기 보시면 정리해 드릴게요. 화폐로 나타낸 소득이 이게 1원짜리 나타내는 소득이 명목소득이에요. 명목소득이 노미널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득 1,000원 증가는 자 이걸 x제로 표현하면 x제 몇 개 더 살 수 있게 됐다? 5개 더 살 수 있게 됐고요. 그렇죠? y제로 표현하면 y제 몇 개 더 살 수 있게 됐다? 이만큼. y제 10개 더 살 수 있게 됐는데 y제 개당 가격이 얼마야? 100원이잖아요. 그러니까 10 곱하기 100 하면 그것도 1,000원. 그러니까 1,000원을 x제 개수로 표현하느냐 y제 개수로 표현하느냐 이렇게 되고요. 앞으로 여러분들은 소득 보조를 해줬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개수로 표현하면 이렇게 수직거리로 해서 보조의 크기를 나타낼 수 있고 수평거리로 해서 이렇게 이거 델타 x죠. 우리가 보조의 크기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폐로 나타낸 소득이 1,000원 증가했다는 것은 1,000원 증가는 X제가 5개 더 증가하게 되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X제로 표현하면 여기 X제 가격 곱하기 델타 X니까 X제 가격이 200원인데 5개 더 증가해서 이게 1,000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어려운 거예요, 사실. 이거 아셨죠? 되게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진짜로. 자, 그리고 Y제는 몇 개 더 증가했습니까 하면 10개가 더 증가했는데 이걸 돈으로 나타내세요 하면 Y제 가격이다. 야, Y제 몇 개 더 샀니? Y제 100원에다가 10개 더 샀으니까 이것도 1,000원 증가한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아무튼 우리가 소득이 증가했습니다. 소득이 1,000원 증가했는데 이거를 그래프에서 표시를 하려고 하면 지금 나타난 것처럼 이렇게 수평거리로 보조 크기로 표현할 수 있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아시죠? 그거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아니면 이렇게도 할 수 있지. 저기요, 여기서요, 이쪽으로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렇게 가서 할 수도 있어요. D점. 이거는 X제 이만큼 더 사고 Y제 이만큼 더 사는 건데 우리 책에 나와 있는 게 그거예요. 이 제로에서 2원인데 A에서 D점을 이렇게 갔다라는 것은 X, Y를 골고루 더 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맘대로 쓰세요라고 하다 보니까 이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일부는 우유를 먹는 데 쓰기도 했지만 일부는 저기 수직축에 있는 술을 먹는 데도 쓰기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 동그라미 2번 나와 있죠? 식품 소비량의 증가폭이 이 옆에 개수 보셔요. 그 우리 그림 한번 책에 보시면 여기가 100이고요. 여기는 5, 9, 10인데 100이고 130이잖아요. 그래서 보조의 크기는 X제로 표현하면 요거잖아요. 요거 책에 보시면 이건 30만큼 증가했는데 자, 거기 보시면 균형점이 이렇게 가면 30보다는 조금 적게 증가한 거죠. 그래서 남는 돈은 어디 갔습니까 하면은 그러니까 여기서 소비량이 X로만 하면 5개를 더 살 수 있는데 5개보다 조금 샀다라고 하면 남는 돈은 Y제를 샀다. 그냥 그 뜻이에요. 꼭만 그냥 살짝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격 보조 봅시다. 이쪽으로 올게요. 여기서도 하고 지방재정 조정제도에서도 하고 조세파트에서도 하고 세 군데나 나옵니다. 시험도 자주 나와요. 돌아가면서. 자, 가격 보조는 여기 보시면 가격 할인을 해줘요. 그래서 밑에 1번에 보시면 이 예산선이 넓어지면 소득 효과가 있는 거야. 실제 소득이 증가하는 건데 구입 가능한 영역이 넓어져서 근데 대체 효과도 존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대체 효과는요. 거기 보시면 상대 가격에 대한 거기 그 말 있죠. 두 번째 줄 화살표 두 번째 줄 보세요. 식품의 상대 가격을 하락시켜. 상대 가격이 변하면 그게 대체 효과가 있는 겁니다. 여기 대체 효과요. 정리하죠. 이렇게. 대체 효과는 비효율성을 유발한다. 비효율성을 유발합니다. 대체 효과는 상대 가격이 바뀌었을 때 가격 변화 시 발생합니다. 대체 효과는 상대 가격이 예산선 기울기입니다. 그래서 같은 말로 예산선의 기울기가 변화하게 되면 대체 효과가 존재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왼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산선의 기울기가 소득 보조 같은 경우에는 기울기 변화 없잖아요. 그러면 대체 효과는 없는 거예요. 네, 그렇게 정리하시죠.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 자, 그렇게 보시고요. 자, 2번 봅시다. 가격 보조 프로그램으로 소비자에게 실제로 지불되는 보조금의 규모는 보조금 규모 밑줄 치세요. 소비자의 선택의 좌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번하고 연결시키시죠. 자, 보조금 혜택의 증가는 얘가 보조 대상이 되는 X제 소비를 아예 안 하면 혜택이 없어요.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는 거예요. X제를 많이 소비할수록 혜택이 커진다고요. 그래서 3번, 4번 같이 연결해서 2번, 3번 같이 연결해서 보시면 소비자가 식품에 전혀 구입을 하지 않게 되면 보조 대상이 X제 식품 우유인데 실제로 지급되는 보조금은 빵 이렇게 됩니다. 반면에 식품의 소비량이 증가할수록 보조 대상이 되는 X제 소비량이 증가할수록 보조금의 크기는 점차점차 커진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네요. 아셨죠? 네, 그렇게 잘 정리하시죠. 자, 밑에 그림이 나와있는데 그 그림이 좀 어렵거든요. 근데 어려운데 그거 한번 볼 테니까 한번 보세요. 최고 난이도예요. 이거는 최고 난이도. 아셨죠?
자, 보조할 때 이게 소득 보조랑 가격 보조를 비교하는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여기다 이렇게 한번 보시죠. 자, 만약에 도와주는 금액을 똑같이 도와줬어. 그냥 100만 원 똑같이 금액으로 도와줬다 합시다. 우선 첫 번째는 보조액이 동일하다 할게요. 보조 금액이 동일한 경우 이렇게 나와서 한번 볼게요. 이렇게요. 이 기초적인 약간 얘기는 그래프를 좀 그려보시고 해야 돼요. 거듭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다가 나중에 그냥 눈으로만 보셔도 되는데 처음에는 하셔야 돼요. 세계지도도 제가 말씀드렸죠. 직접 그려보시면 아, 어디에 뭐가 붙었구나, 어떻게 어디가 들어가고 나오는 게 아는데 눈으로만 보면 금방 까먹어요. 자, 보조 금액이 동일하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자, 가격이 이렇게 있었는데 XJ에 대해서 가격을 할인해줘서 할인 보조를 해줬다 합시다. 아이고, 핑크를 찾아. 여기까지. 자, 이렇게 해요. 이렇게 됐다 합시다. 이렇게. 예, 가격 보조예요. 가격 보조. 가격 보조. 자, 그래서 이 사람의 선택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있다가 무차곡선이 여기를 선택했다 합시다. 무차곡선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선택했어요. 자, 이 효용은 이게 가격 보조 시의 효용이에요. 가격 보조 시 효용 수준. 이렇게 해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다시 봅시다. 자, 하얀색에서 핑크로 변했는데 동일한 금액을 보조해줘야지. 보조를 다르게 해놓고 받는 사람이 얼마나 좋아했느냐, 그렇게 하면 안 돼. 똑같이 100만 원 줬는데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덜 좋아하는 사람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보조 금액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수평으로 해도 되고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밑으로 해도 돼요. 밑으로 할게요. 우리는 이게 좀 크네. 이게 보조 금액의 크기예요. 자, 이게 가격 보조 크기예요. 이거 면적 이렇게 하면 이게 가격 보조 크기. 자, 동일한 보조를요. 잘 보세요. 동일한 보조를 소득으로 줬어. 현금으로 줬어. 맘대로 쓰세요 하고. 아까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가격 할인 해주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1,000원 이렇게 더 준 거야. 그럼 예산선이 평행하게 돼야죠. 평행하게 이동해야 돼요. 요거 하얀 색깔이 옛날 예산선인데 보조 금액을 똑같이 하니까 평행하게 이동시키면, 그래서 평행하게 이렇게 되면 이렇게 지나가게 돼요. 보이세요? 이렇게. 자, 이거는 소득 보조일 때 예산선입니다. 그리고 보조의 크기는 여기서부터 여기 맞췄으니까 이렇게 보조의 크기 이거 똑같이 맞춘 거예요. 얘가 소득 보조의 크기. 이게 주관식이면 그림도 잘 그려야 되는데 거기까지 할 건 아니고요. 근데 한번 그림만 딱 이해하시고 아, 왜 소득 보조가 가격 보조보다 더 우월하고 좋은지 그걸 좀 느끼셔야 돼요. 그냥 암기하세요 이러면 안 돼요. 암기하고 뭐 크거나 같고 자 암기했지 이 레벨 갖고는 풀 수 없는 상황이 이제 도래해요. 그러니까 레벨이 올라갔다니까. 전략 과목은 아니에요. 재정학은. 자, 여기 보세요. 자, 소득 보조했을 때 그럼 예산성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럼 굳이 여기가 효용극대 아니죠? 여기 선택할 수 있는 여기를 선택한다고. 이렇게 요점 소라고 쓸게요. 여기 가예요. 가. 그럼 소득 보조일 때 효용 크기 어떻게 해요? 소득 보조일 때 효용의 크기. 효용이 어떻게 됩니까? 증가했죠. 훨씬 더 크죠. 이해되세요? 자, 다시요. 보조의 금액은 똑같습니다. 똑같는데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효용이 소득 보조가 가격 보조보다 훨씬 크다라는 거 알 수 있죠. 네, 그거 좀 잘 보시고. 자, 정리를 하게 되면은 소득 보조일 때 후생이 가격 보조일 때보다 후생보다 더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등호가 이렇게 되죠. 여긴 똑같을 때. 자, 하나만 더 할게요. 야, 그러면 목표를 똑같이 하는 거예요. 동일한 효용을 달성한다라고 할게요. 동일한 효용을 달성한다라고 할 때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동일한 세무사 시험에 합격하는 게 목적이라 합시다. 효용 달성하는 경우 이렇게요. 자, 그랬을 때 이왕이면은 비용을 적게 해가지고 최소 비용으로 달성하는 게 좋죠. 여기 한번 봅시다. 자, 예산선이 이렇게 있다가 똑같이 세팅은 그대로 할 겁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무차별 곡선이 노란 색깔 접하는 거 똑같이 할게요.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있습니다. 볼록하게 그리시면 되겠고 가격 보조일 때 이렇게 있어요. 자, 효용 수준이 가격 보조일 때 효용 수준이에요. 되셨죠? 이때 보조의 크기 어떻게 된다고요? 자, 우리 여기서부터 보시면 이만큼이 가격 보조할 때 들어가는 돈이에요. 이게 가격 보조일 때 가격 보조에 필요한 크기 이렇게 해요. 필요액. 그러니까 그래서 이만큼 돈 써서 이만큼 효용을 달성했습니다. 잘 보세요. 근데 이거를요 우리가 동일한 효용을 유지하는데 그 동일한 효용이니까 요걸 똑같이 소득 보조로 해서 동일한 효용을 유지하게끔 이렇게 만든다 합시다. 그래서 돈을 주는 거야 현금으로. 얼만큼이면 됩니까? 약간 느낌이 동등 뭐 그런 개념이에요. 약간. 그래서 요거 소득으로 보조해주면 여기에 무차곡선에 접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돈을 쫙 주다가 여기 무차곡선 상에는 효용이 똑같은 거니까 이렇게 쭉 이렇게 증가시키면 무차곡선이 여기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된다고요. 여기 평행하게 이동시키는 거죠. 그러면 여기 잘 보시면 자, 이 가점을 기준으로 보세요. 가격 보조라고 했는데 자, 효용은 동일한 효용을 달성하는데 소득 보조의 크기는 요 높이가 우리가 소득 보조의 크기잖아요. 여기 차이가 이만큼 괴리가 발생하는 거 보이세요? 여기 색깔을 노랑으로 할까요? 하양이 비었으니까 여기 이만큼. 괴리가 발생해요. 핑크인 가격 보조액의 필요액이 한 100만 원인데 그걸 소득 보조로 하게 되면 80만 원이면 받는 사람이 동일한 효용을 누리게 되는 거니까 더 적은 돈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길이가 바로 뭐냐면 소득 보조에 위한 필요액 이렇게 있습니다. 필요액. 그러니까 동일한 효용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돈이 가격 보조보다는 소득 보조가 덜 든다 이겁니다. 할만해요? 여기 정리해 드릴게요. 자, 보조 금액이 동일합니다. 자, 보조 금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동일한 보조 금액을 지원 시 자, 가격 보조를 받았을 때 후생보다 가격 보조 시의 효용보다 소득 보조 시의 현금 보조 시죠. 보조 시의 효용이 더 커. 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똑같은 돈을 줬을 때는 소득 보조 했을 때 와, 더 감사합니다를 더 크게 외쳐요. 자, 그게 아니고요. 동일한 효용을 달성해요.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는 거예요. 달성하는 경우 가격 보조보다 보조의 경우보다 소득 보조가 더 적은 금액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요. 효용을 달성할 수 있어요. 목적 달성. 그러니까 정부 입장은 어떻게 돼요? 돈을 절약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받는 사람 혜택의 만족은 똑같은데 가격 보조로 해서 막 선택을 왜곡시키는 가운데 약간 짜증이 나는 거야. 그냥 뭐 이렇게 원하지 않는 선물을 막 주는 거야. 근데 소득 보조는 마음대로 쓰세요. 이렇게 돈으로 제공하는 게 훨씬 더 효용이 더 높다 보니까 소득 보조가 더 적은 돈으로 똑같은 효용을 달성한다. 그래서 소득 보조가 가격 보조보다 더 짱이다. 이것까지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 문제가 다 풀려요. 아셨죠?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거 잘 보시고요. 우리 좀 잠깐 쉬었다가 요거 좀 한번 잘 눈으로 좀 잘 보세요. 요거 좀 나중에 조세 파트에서도 할 거고 지방 재정에서도 그대로 할 거니까 좀 잘 체크하시고요. 잠깐 쉬었다가 이제 현물 보조랑 살짝 본 다음에 그다음 정부 지출과 관련된 지속적인 팽창 그거 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